찰리 커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큰 의문으로 남아있다. 누구의 소행인지, 기획자가 누구인지,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에 관한 논쟁이 아직도 활발하지만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는 몇 가지 명백한 정황들을 통해 그의 죽음에 가려진 음모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가정이다. 그러나 이 세계가 어떤 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귀결점이기도 하다. 찰리 커크는 자신을 후원하던 억만장자들에 의해 제거되었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이 사건을 통해 권력 엘리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억만장자들은 정치인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은 그 대가로 충성과 영향력을 제공한다. 이 부자들이 정치인들에게 이토록 많은 금액을 후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대중은 대통령을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인식하지만 실제 권력 관계는 다르게 작동한다. 억만장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정치인은 그 아래에 놓인다는 비유가 적절하다. 이 논리에서는 정치인이 사실상 고용된 존재이며 선거를 통해 등장한 인물들 역시 국민의 투표가 아닌 누군가의 결정 속에서 선택된 결과로 해석된다. 자본이 가장 강한 힘으로 작동하는 지금 이 시대에서 이러한 생태계가 형성되는 흐름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돈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을 정도의 막대한 부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보라. 누구나 돈을 이용해 정치를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바꾸려 할 것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찰리 커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그의 아내 에리카는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정치적 계산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찰리가 장차 대통령 후보로 성장할 인물이라는 평가가 확산되어 있었다. 그가 권력 중심으로 이동할 경우 에리카 역시 영부인으로서 핵심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있었다. 여기에서 에리카라는 여성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그녀를 정치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인물로 규정한다. 세계 거물들의 배우자가 남편을 감시하는 스파이 역할을 해왔다는 건 매우 오래된 관행이다. 그러한 배우자를 붙여주는 자들 또한 자본 세력들이다. 에리카는 억만장자 후원자들과의 만찬을 주최하고 후원금을 관리하며 주요 기부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 반면 찰리 커크는 대중 앞에 서는 얼굴이었다. 그는 대학 토론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대중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정치적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등장한다. 그가 죽기 약 1년 전 무렵부터 기존과는 다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바로 반이스라엘주의와 반유대주의였다. 이 키워드들은 미국 정치권의 금기 사항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미국 좌우 정당에 가장 많은 금액을 로비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과 연결된 유대인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행사에도 참여해왔다. 여기에 더해 개신교 성향의 강성 지지자들이 두터운 지지 기반을 형성했고 그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열망이 찰리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그러나 어떤 요인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한다. 그리고 그의 기조 변화가 정치 진영 내부의 갈등과 맞물리며 긴장이 확대되었다. 그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린 것이었을까? 혹시 그가 진실에 도달했던 것이었을까? 이와 동일한 시기에 마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심화된다.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과 비판하는 세력이 뚜렷하게 갈라져 있다. 이러한 분열은 앱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이로도 이어진다. 쉽게 정리하자면 지금 마가 세력 내부는 반이스라엘 진영과 친이스라엘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립 속에 찰리 커크의 경우는 반이스라엘 성향을 드러냈고 그는 앱스타인 파일 역시 공개하자는 입장에 서 있던 인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기대했던 방향과 다른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른바 스크립트에서 벗어났다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다. 후원자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될 경우 그 자체로 위험 요소로 인식된다.
특히 수백만 명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면 그 위험성은 더 크게 평가된다. 이후 전개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그의 배후 세력이 그를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마지막 통제 수단으로 그의 아내가 활용되었다는 주장이다. 에리카가 찰리에게 기존 노선을 따를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9월 9일 그가 죽기 전날 밤 에리카는 찰리를 혼자 잠들게 했고 새벽 2시에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떠났다. 찰리 커크는 지인에게 이제 끝난 것 같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으며 이는 결혼 관계의 종료를 의미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을 결정한 상태였고 에리카는 후원자들에게 찰리가 더 이상 통제되지 않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전달했을 것이다. 이러한 두 사람의 불화는 그가 이끌던 조직인 터닝 포인트 USA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후 사건은 급격하게 전개된다. 찰리 커크는 야외 연설 도중 총격을 받아 쓰러진다. 22살의 어린 저격수가 142야드 거리에서 완벽한 사격을 했다. 에리카는 남편의 죽음을 즉시 어린 초범의 단독 범행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였고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이건 명백한 의문사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했다. 사건 발생 약 3일 후 누군가가 Vanskirk 2028라는 도메인을 구매한다. 이후 에리카는 터닝 포인트 USA의 대표 자리에 올랐고 총격범에 대한 용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찰리가 맡고 있던 정부위원회 역할도 이어받는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오로지 대대적인 정치적 사업 재편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는 억만장자와 정치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례로 제시된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후원자들의 기대에서 벗어날 경우 가차없이 교체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한 세력은 오랜 시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해왔다. 권력에 가까이 가는 것은 위험하며 억만장자들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다. 특히 대중의 여론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미국의 대중음악계와 글로벌 음반 시장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고 이후 자택에서 숨졌다.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 억만장자는 책임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 자체는 실제로 존재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억만장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이 세계는 각국의 대통령이나 군 지휘관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오로지 자본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 자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들이 결국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과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집단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